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역사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파이널 특강 지금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사를 가장 보다 국자, 그다음에 선물 받은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자, 파이널 특강 여러분 이번에 준비하시는데 좀 과목이 많아서 좀 많이 촉박하셨죠. 하지만 역사는 파이널 특강을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역사 파이널 특강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서 기말고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말고사는 총 3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선택형이고요. 여러분 2학년 때부터 겪어보셨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묻는 문제보다는 항상 응용해서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준 키워드 속에서 키워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되 여러분들이 그 전반적인 스토리라는 줄거리를 아셔야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다 보니까 시대 순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시대 순서는 제가 좀 더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부합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파이널 특강만 봐도 뭐야? 90점 이상, 90점 초반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선생님이 역사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있어서 역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고 했어. 잠깐만요. 종소리 끝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역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작업들. 큰 개념 위주로 묶어라. 그래야지만 그렇게 묶어서 가지치기를 해서 기억을 하셔야만 뭐야? 뇌에서 잘 인출될 수 있다. 잘 뇌에서 꺼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역사라는 과목은요, 어쨌든 한 시대사를 공부하는 건데 한 시대가 이렇게 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굴러가려면, 운영되려면 요 세 가지 요소가 필수라고 했어. 자, 바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정치라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나눔입니다. 누구에게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가를 조율해서 나눠주는 역할이 바로 정치야. 따라서 정치는 인간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야?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만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나눠주고 조율해야 사회가 운영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와 나눠주는 일만 하면은 인간 사회가 아닌가? 인간 사회는 하나 더 있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 네, 여러분 그냥 문화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원래는 선생님이 원래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이데올로기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했으나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문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면서 시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교과서 순서도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 수많은 역사 내용을 정리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로 빼서 나눠서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널 특강 순서도요, 정치, 경제, 문화사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이널 특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고 고등학교 가서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겠지만 어떻게 그럼 더 큰 주제로 묶을 수 있고 그 큰 주제로 묶는다면은 어떤 게 중요하게 시험 문제 나올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그 파이널 특강에서 시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통일신라. 바로 정치사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통일신라 중에서도 중대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일신라 이 중대 시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왕권이 미친 듯이 높았을 시기. 누구? 바로 여러분 뉴스페이퍼 왕이라고 기억하시는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은요, 여러분
단독 문제로만 내도 내기 무지하게 많은 왕입니다. 따라서 통일신라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문왕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신문왕 관련해서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먼저 신문왕이 왕권이 강하게 된 이유 반란입니다. 바로 당시 최고의 귀족이었던 누구?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해졌는데 김음돌은 신문왕과의 관계가 뭐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장인어른인데 불구하고 왕권 강화를 해서 가감하게 내쳐버린 인물 누구? 신문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란 가장 중요한 거. 거듭 말씀드리면 파이널 특강에서 모든 걸 다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파이널 특강의 부제가 뭡니까? 3일간의 기족입니다. 3일 동안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90점 이상 혹은 80점 이상 맞을 수 있다라는 것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키워드 속에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라. 키워드 속에 지금 파이널 특강에서 강조 안 했다고 키워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반란을 세대에서 강해진 신문왕은요. 완벽하게 여기다 쐐기를 박아야 돼. 진짜 이제 귀족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끔. 그죠? 그게 뭐야? 그렇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귀족들이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게 완전 밟으려면 어떤 분야를 손봐야 됩니까? 네, 바로 귀족의 특권을 없애야겠죠. 경제권을 제한해야 된다. 자,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뭐 지급? 관료전이라는 월급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귀족들의 특권인 노급을 폐지하는 사건을 그 다음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귀족들을 쳐내고 귀족들을 적으로 돌렸으면 자신의 편도 만들어야 돼. 똑똑한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공부시키는 국학이라는 국립대학도 설립하면서 본인의 편도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정비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도화 시켜야겠죠. 제도화. 그래서 귀족들의 특권도 없애, 그리고 자기 편도 만들어. 그다음에 국가 제도를 자기 식대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구역. 그래서 전국을 뭐로 나눠요? 부주 5소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신문하면 숫자 95 혹은 군사제도고 90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그렇죠? 부서당 10점, 부주 5소경, 또 하필 또 5회 배수네요. 5회 배수. 그래서 우주 5소경과 부서당 10점으로 행정구역과 군사제도도 정비하면서 완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문왕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보니까 신문왕이 항상 업적을 표현할 때는 야 이런 거 다 했어 라고 세세하게 말하기에는 그쵸? 왕이 좀 더 멋져 보이려면 좀 신비로워야 되잖아. 그래서 신문왕 때는요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져. 전설상의 피리 그렇죠. 만파식적.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모든 병이 낫는데 이런 전설상의 피리가 신문왕 때 나타났대. 그 신문왕이 더 어떻게 보이겠어? 더 신성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문왕과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어떻게 나오니까 만파식적 설화를 줘놓고선 이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했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파식적 설화도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라 중대, 통일신라 중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누구? 뉴스페이퍼와 신문왕이었고요. 신문왕과 관련된 설화, 만파식적 설화를 토대로 해서 신문왕의 업적 이렇게 중요하게 네 가지 정도 물어보는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신문왕 끝! 다음 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좀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신문왕 다음에도 중대의 중요한 왕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자, 중대 왕권이 강화된 것도 중요해. 자, 그럼 중대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테마겠죠. 외교관계 회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누구와의 외교 관계? 바로 당과의 외교 관계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두 번째 중대 파트에 중요하겠죠. 누구와? 성공한 성덕왕. 성공한 성덕왕 파트가 중요하겠죠. 그럼 성덕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당과의 사이가 좋아진 이유가 뭔데? 관계 회복이 배경이 중요할 겁니다. 자, 발해 뭐야? 무왕. 당의 어디 공격? 등주 공격. 자, 이에 대한 당의 대응이 뭐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 기억하죠? 김사란이라는 사람. 김사란이라는 사람을 신라를 파견해서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자, 당나라의 부탁을 신라가 도왔어. 그것도 군대를 움직이는 일이야. 군대를 움직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렇죠? 이거 잘못 움직였다가 본인 반란들 내부의 나라의 국가의 반란 만약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걸 진압 못하게 되면 이거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야. 군대를 움직이는 일은, 그렇죠? 그런데 군대를 움직이는 어떤 나라의 부탁을 받아서 군대를 움직이는 일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야. 따라서 이 사건 이후 당나라와 신라가 어떻게 된다? 다시금 친해진다고요. 우리 신라의 통일 전쟁할 때 매소선 기벌포 전투로 인해서 당나라 완전 신라가 쌩깡이 됐잖아.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중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왕, 뉴스페이퍼 왕에서 이어서 중요한 왕 누구? 그렇죠. 성공한 덕후 성덕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라 중대는 정확히 말해서 이 두 가지 테마가 신라 중대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신라 하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통일신라 정치 파트에서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3학년 5반 뭐 신은성 학생, 3학년 4반 박태선 학생, 뭐 우리 반 3학년 2반 강민상 학생 등등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파이널 4쪽에 신라 중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하대로 꽂혀주세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저의 불찰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성, 박태선, 강민상 학생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신라 하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하면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중요한 키워드. 그렇습니다. 신라 하대는 해공왕이 죽은 이후에를 신라 하대라고 해. 해공왕 어떻게 죽었어? 반란 도중에 죽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공왕 때 그렇게 해공왕이 어이없게 죽고 나서 신라 하대에도 계속 서로 왕이 되겠다고 무슨 쟁탈전이 벌어져?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그렇죠? 그래서 이 왕위 쟁탈전이 신라 하대를 꿰뚫는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라 왕위 쟁탈전과 관련된 왕들을 몇몇 보자고요. 첫 번째는 누가 있겠어요? 자, 제가 키워드 속에도 적어놨지만 원성왕이 있습니다. 선생님, 원성왕이 왜 왕위 쟁탈전입니까? 자, 원성왕은 지각을 안 해서 왕이 됐지만 사실상 비유적으로 저기 사료에도 표현했지만 사실상 원성왕은 다음 왕이 후계자 1순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치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표면상은 별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비유적으로 일찍 지각하지 않아서 왕이 된 것처럼 기록에는 적혀 있지만 사실상 왕위 쟁탈전으로 왕이 된 첫 번째 왕이 바로 원성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성왕 이름까지 기억해 주자고요. 이름 뭐야? 김경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원성왕이란 원래 원성왕 이전에 원성왕이 후보 2순위였고요. 원래 1순위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주원이라는 왕족이었는데요. 얘가 지각해서 탈락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후에 이 김주원의 아들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니 그게 뭐야? 김원창이라고 했죠. 김원창. 그래서 아빠가 이 지각해서 왕 못 된 거, 왕이 된 탈전에서 밀려서 왕이 못 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불만을 가졌고 계속 이 집안 사람들을 천대하니까 자꾸 지방, 중앙에 그러니까 왕족이라서 중앙에서 관료를 하고 싶은데 수도에서 자꾸 지방으로 내쫓으니까 화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게 김원창의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성왕, 김경신과 김주원의 스토리 같이 엮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원성왕의 업적 정도는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 제도가 될 뻔한 제도입니다. 바로 독서, 인재 양성을 위한 독서 상품과 실시가 대표적으로 이 원성왕의 업적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왕의 쟁탈전선의 누구라고요? 원성왕. 독서 3부가 독서는 원성왕, 독서는 원성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신무왕이야. 신무왕. 신무왕과 관련된 사람 누구?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신무왕은요 장보고의 도움으로 그 이전에 민야왕을 장보고의 도움으로 죽이고요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왕위 쟁탈전과 관련된 사람은 신무왕이지만 이 신라 한해의 대표적인 영웅 장보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보고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장보고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보자면 신무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문송왕인데 이 원래 문송왕과 장보고의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문송왕 때 어떻게 했어요? 문송왕 때 문송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무슨 난이 일어난다? 장보고의 난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무왕은 왕위 쟁탈전 장보고의 도움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고 결국 장보고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연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뭐야? 궁복이었고 장보고와의 딸과 문송왕이 결혼하기를 꺼려했던 이유가 뭘까? 장보고가 무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두품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세운 군사시설 뭐야? 청해진. 이건 너무나 강조해서 알죠? 이건 따로 파이널 특강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커먼센스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죠? 장보고 하면 청해진. 그리고 누구 도와줬다? 신무왕 도와줬고 문송왕한테 배신 때려서 문송왕이 배신 때려서 장보고가 난을 일으킨 것을 장보고의 난이라고 한다. 알겠죠? 원래 이름은 궁복이었고 육두품 출신이었다라는 것까지 정보를 신무왕과 엮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라 하대의 중요한 테마 왕위 쟁탈전이었습니다. 왕위 쟁탈전은 누구? 원성왕과 신무왕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의 두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누구겠어요? 두 번째 테마. 신라 하대하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 테마 하면은 바로 뭐니 해도 진성여왕 시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왕위 쟁탈전과 더불어 진성여왕 시기. 자, 왜 그러냐면 진성여왕 시기는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 누구의 이야기? 육두품, 최치원의 시무, 10여조. 즉 최치원이요. 육두품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제시해서 이 망해가는 진성여왕 시기의 신라를 되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왜? 근데 왜 성공을 못했어? 육두품 출시였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태화는 뭐예요? 최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난 시기라고요.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자, 사실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이겁니다. 호족들의 반란입니다. 그죠? 호족들. 바로 진성여왕 시기는 소위 말해서 임명하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임명하지 않았는데 각 지역에서 자기가 스스로 힘을 키워서 나 성주요, 나 성의 주인이요, 나 장군이요 하는 골목대장들이 나왔고, 그 호족들이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진성여왕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호족 두 명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최종적으로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은 왕건이고, 그 왕건은 고려 파트에서 볼 거기 때문에 두 명만 볼 거라고요. 두 명 누구? 한 명은 견훤, 한 명 누구? 궁예가 있겠죠. 견훤 하면 뭘 세우신 분이야? 후백제를 건국했고요. 수도가 어디? 완산주라고 했습니다. 완산주는 지금 어디야? 전주라고 했고요. 자, 그럼 후백제 견훤과 관련된 키워드들 보면 후백제가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언제야? 그렇죠. 왕건의 군대를 거의 전멸시킬 뻔한 지금의 대구지에서 일어난 공산 전투 승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백제는 뭐야? 자기가 잘 나가면 나 이렇게 잘 나가라고 해외에 알리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누구와의 교역? 네, 5월국과 외교관계 수립, 이런 것들이 견훤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잘 나간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견훤이 추락하게 된 거 뭐야? 견훤의 스타일 자체가 뭐라 했어? 밑에 있는 호족들을 어떻게 한다? 좋아하는 호족들, 어이구 이뻐 우쭈쭈. 싫어하는 호족들? 뭐야? 빨리 가. 너무 호불호가 명확했다. 왕건처럼 뭐야? 아이고 이뻐. 다리가 두 개예요? 팔이 있어요? 어우 너무 이뻐. 모두가 다 칭찬을 찾아서 이뻐했던 왕건, 다 감싸던 왕건과는 달리 견훤은 호불호가 명확한 군주여가지고 호족들을 싫어하는 호족들이 언제든지 배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고. 그게 드러난 전투가 무슨 전투였다? 고창 전투였다. 여기서 호족들이 대규모 견훤의 편에 붙었던 호족들이 배신을 때리면서 왕건에게 대패를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고창 전투 패배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민속놀이가 채전놀이라고 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플러스 결정적으로 그냥 견훤이 깨꼬닥 하고 쓰러지게 된 사건. 그렇습니다. 믿었던 아들내미 누구의 쿠데타? 신검의 정변으로 인해서 완전히 견훤이 추락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견훤과 관련된 키워드 저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견훤 파트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궁예인데요. 궁예는 잠깐만 요거를 옆으로 좀 빼고 할게요.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예는 솔직히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궁예와 관련된 키워드는 좀 더 간단할 것 같은 게 뭐냐면 궁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는 뭐 건국해요? 고구려. 자, 아직도 궁예가 고려 건국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로 바꿔 이름을 최종적으로 태공이라고 바꾼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도가 어디야? 원래 송악이었는데 철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말이죠. 철원에 수도를 세웠던 사람은 궁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철원이 나오면 그냥 궁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궁예와 관련된 키워드 보겠습니다. 키워드 뭐가 있어요? 엄만이 반매운. 밖에서나 안에서나 엄만이 반매운. 그쵸? 바로 그죠?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어. 그래서
뭐 미륵불을 자처하고 또 뭐가 있어? 마구니가 꼈구나. 마구니가 꼈구나. 뭐야? 관심법, 그렇죠, 관심법. 기출자를 알려드리는 관심법.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들이야. 그런데 부해가 주술사가 아니야. 군주였잖아, 왕이었잖아. 따라서 체계적인 관료 체계가 있었다고. 자, 관료기구법 광평성이란 정치기구를 운영했다고요. 즉 궁예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국가를 경영했다라는 겁니다. 주술사가 아니에요. 단지 호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행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인물 바로 궁예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라 하대 마무리 짓고요. 잠깐 끊었다 스탑했다가 신라 경제 그리고 신라 문화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끊고 갈게요.